사실과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 당시 검사들 다 줄줄이 불구속입니다. 이건.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는데? 저는 근데 누가 고발했을까요? 이낙연 측에서. 이준석의 시알리스 관련 특종 보도,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 특종 보도는 물론 명태균 관련 여러 특종까지 봉지욱 기자의 특종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는 자신이 직중 보도한 이 대북 송금 공작이 검찰개혁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. 아마 조만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답게 새로운 특종을 예고했는데 관련해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배상윤 KH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예. 윤석열 정권에서 줄을 댔어요. 줄을 대려고 했으면 그게 더 편했죠. 그때. 왜냐하면 김성태가 하자는 대로 보조를 맞춰주면 됐고 주범은 김성태고 배상윤은 어떻게 보면 같이 하자. 형 나 좀 나랑 이거 하는데 같이 하자.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거든요. 그리고 둘은 아주 오랜 기간 쌍방으로 인수할 때도 주가 조작으로 또 둘이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둘 다 받았어요. 다른 회사인데? 쌍방으로 인수할 때. 쌍방으로 인수할 때 원래 배상윤이 거기 주주였습니다. 일대 주주. 그래요? 근데 자기가 돈이 모자르니까 김성태한테 그걸 넘겨요. 그리고 김성태가 그 쌍방울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주가 뻥튀기를 또 하잖아요. 그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둘 다 처벌을 받는데, 그러니까 이미 주가 조작 전력이 있는 파트너예요. 이제 만약에 그럼 배상윤이 정권에 협조해야겠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 때 바로 협조했으면 됐는데 해외 도피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다른 건들 알펜시아 리조트 건이랄지 예. 자기의 뭐 배임이나 횡령건들 줄줄이 별건이 다 검찰이 털거든요. 그때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협조를 했으면 끝났을 일이죠.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그 1심에서 그러니까 김성태 주요 혐의는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형량으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. 형량으로 치면 얼마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미쳐요.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형량은 다른 뇌물이나 이런 거예요. 근데 대북 송금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주목을 받는 거죠. 근데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배임 횡령 액수가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꽤 돼요. 근데 징역 3년 6월 났어요. 징역 3년 6월. 표창장 위조에도 막 3년씩 4년씩 주고 이러는데 수천억을 배임 횡령을 했는데 징역 3년 6월 하면 아주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잖아요. 그리고 예를 들면 추징금 때문에라도 그 배임 횡령 금액을 줄여줘야 되잖아요. 줄여줘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예를 들면 800만 달러 북한에 보냈다는 그 100억이잖아요. 그때 환율로. 그것도 그냥 저 사람들 위해서 대신 내줬다 그러면은 내가 착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딜이 된 거죠. 딜이. 그렇다면 형 여기서 이렇게 해준다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때. 근데 배상윤이 나 그거 못한다. 나 그렇게 안 해라고 하고 지금 안 들어오는 상태였잖아요. 그래서 도피했다. 그리고 저는 저분이 저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예전에. 그래갖고 저는 KH그룹 누구도 만나고 그랬어요. 그래갖고 좀 연결을 해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튀어나왔잖아요.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튀어나오죠.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나올 리가 없죠. 지금 오면 죽는데. 왜냐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그래서 가만두겠습니까? 진작 왔어야지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캄보디아에 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비공개로도 좀 내가 캄보디아 갈 테니까. 그리고 저 매체를 잘못 선택했잖아요. SBS 기자랑 그 텔레그램 화상 인터뷰를 했다 그러는데 뭘 알아야 물어보지. 디테일하게 뭘 알아야 물어보죠. 저희는 그 수사 기록을 가지고 A부터 Z까지 보도를 다 했는데 잘못 골랐으니까. 그러니까 딱 한 줄 나온 거 아닙니까? 그 중요한 인터뷰를 해놓고 대북 송금 그거는 뭐 김성태가 사업을 위해서 한 거다. 만나면 핵심은 뭡니까? 일단은 중간에 그 회유 과정의 시작. 회유 과정의 시작.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 계속 연락이 왔을 거 아니에요. 검찰에서? 네. 검찰이 직접 하진 않죠 이런 거. 주로 김성태를 시켜서 했을 텐데 해외 나가 공박한 처지였기 때문에 다 녹음이 돼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냥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김성태도 지금 진술을 바꾸고 싶어한다. 만세를 부르고 싶어한다. 김성태 회장님도 지금이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. 제가 그 인터뷰를 할 테니까. 동기는 뭐냐면 내 형제들과 부인 뭐 등등 해갖고 주위 측근들을 다 구속을 시키니까 회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.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상황이 좋지가 않죠. 쌍방울 망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어찌됐든 검찰을 믿은 잘못이죠. 검찰한테 협조하면 뭘 다 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게 또 하지 않거든요. 그렇지. 검찰은 바로 뒤통수 치기 때문에 순간에 무슨 출정 나와서 뭐 연어회 먹고 뭐 맛있는 도시락 먹고 이런 거 뭐 술 한잔 먹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되게 귀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에서 임직원들 모아서 뭐 또 먹고 회사 회의도 거기서 하고 뭐 그렇게 한 거죠. 근데 이미 이제 그룹은 다 망했고 아마 저기 중림동인가 어디 사옥도 팔았다 그러는데 뭐 이제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저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. 검찰 개혁을 제도로만 하려면 안 되는 이유가 여론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습니다. 그래도 검사들이 좀 하는 게 낫지 않아? 야 경찰들 그거 맨날 비리 저지르고 이런 시선이 기자들도 있는데 뭐 수사력 문제도 있고 근데 다 떠나서 항상 어떤 큰 개혁이 이루어질 때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최혜병 사건 때문에 해병대가 다성장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지. 육해공군 해병대가 될 수도 있는.
근데 이제 이 사건은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.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정확하게 진술하면, 왜냐하면 임직원들이 다 같이 협조를 했잖아요. 지금 회장이 시킨 대로. 그렇지. 이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 당시 검사들 다 줄줄이 구속 수사입니다. 야. 불구속입니다. 이거는. 오,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는데.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, 이게 가슴이 시작하면 뻥 사람들이, 야, 이 사건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. 이거 지금 장난치고 조작했고, 심지어는 뭐 안부수 아태평역 교류협 회장의 딸의 집도 쌍방울 해서 구해주면서 안부수를 회유하고 이런 과정들. 리오나면 절대 안 왔잖아. 리오나면 뭐 그런 걸, 모든 걸 해도 법정에서 다 인정이 안 됐어요. 근데 수사기, 제가 보도한 게 제가 지어서 한 게 아니고 검찰 수사기록 안에 모순점이란 게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법원에 낸 증거기록은 수사기록이 100이면 뭐 얼마를 낸지 모르고 100을 내진 않아요. 지들한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네, 내는데, 수사 만약에 이걸 그렇지. 특별수사팀이 한다거나 또 특검이 꾸려진다면 그 100%의 수사기록을 보면 처음에 수사 자체가 쌍방울이 변호사비, 이재명한테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신 내줬다. 맞아. 그것부터 시작했어. 근데 누가 고발했을까요? 이낙연 측에서 했죠. 이거를 국민의힘이 한 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하고 쌍방울은 이낙연 측에서 고발합니다. 그거를. 미치겠다. 기록상에서는 그 변호사비 대납하고 처음에 대북송금 수사도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벤트를 벌인 걸로 가다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바뀌죠. 800만 불을 전체 다 방북 비용 하긴 뭐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- 500만 불은 뭐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그렇지. 대신 내줬다가 되고, 네,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대북 송금 부분을 공소 취소로 만들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전부를 법무부 장관 지휘로 공소 취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검찰의 조작 수사가 확실한 만큼 사법부가 차후 이 건으로 갑자기 공격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저는 지금은 조용하지만 분명 조이대가 뒤에서 뭔가 반격을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 같습니다. 아니라면 대통령실이나 본인이 반박을 했겠죠. 정성호, 저는 솔직히 이 인물을 싫어합니다.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저처럼 뉴스로 보고 판단하고 경험한 사람들과 뉴스와 경험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인사 관련 사람들의 조사 누가 더 잘 알고 판단할까요? 전 저의 직감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팀에 더 신뢰를 주고 지지합니다. 또한 이 대통령의 의중은 이렇습니다. 검찰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하는 거라고 한 말씀이 괜히 한 말이 아니군요. 스타성 인물을 내세워서 발생할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검찰 개혁을 챙기겠다는 의도네요.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 꽂은 거죠.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 개혁에 성공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